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2주에 걸쳐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었죠.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경복궁 옆에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땅이 있습니다. 36,642평방미터니까 1만 평이 넘죠.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그곳을 일방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사들이 커다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유동성이 필요해 대한항공이 재원 마련을 위해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공원 계획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언젠가 서울시가 매입하고 땅값을 지불하겠죠. 그러나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급해도 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서울시의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어떤가요?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원전발전소 부품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죠.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조 4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자 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을 하며 원자력 회사인 이 회사를 풍력 가스터빈 사업체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기업의 운명과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 일각에서 기업 간 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협력업체와 나눠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이윤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였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제품에 들어간 비용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여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손해를 봅니다. 다행히 소비자가 그 제품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구매한다면 이익을 보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이유는 그 재화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팔렸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보죠.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게는 소비자 선택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죠. 최종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협력업체와 이윤을 공유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익공유제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기업의 경영권은 일종의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해고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케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들입니다. 세금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세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죠. 그러나 세금이 과도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시대의 가렴주구죠.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오히려 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것이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년 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법행정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 즉 국민이 재산 소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
계약의 법적 효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데 국가의 권위가 합당하게 활용된다고 믿기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이 오래도록 번성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날이 갈수록 활기를 잃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권이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유재산권이 개인의 자유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사유재산권이 있어야 개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권을 훼손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이 제한되고 간섭받을수록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대기업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